수천만 년 동안 흙먼지가 쌓여 두텁게 형성된 황토고원을 관통하며 흐르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황하 본류가 북쪽으로 불쑥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지평선 너머로 황토 언덕이 사막처럼 펼쳐져 있는 오르도스라는 지역입니다. 몽골 대평원과 연결된 교통상의 요충지로 은천과 하투를 품고 있는 평야지대에는 농경이 발달했으며 황토고원에는 목축을 하던 유목민이 들어와 살던 곳인데요. 반농반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지형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초원과 중국 대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유목과 농경의 경계이자 황하문명 세력과 인접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곳을 차지한 민족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최초의 문자 기록인 갑골문에는 귀방이라는 통치 세력이 존재했으며 서주시대 기록에는 유목민으로 추정되는 허민이 살아가던 땅이었죠. 이들은 모두 유라시아 초원을 질주하며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던 흉노의 조상으로 추정되는데 화하족과는 적대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의 오랑캐라 부르며 천대하고 무시했다는 기록과 함께 전쟁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차고 넘칠 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동아시아 문명사를 발칵 뒤집어버릴 만큼 놀라운 요새도시가 존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방국 수준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던 시마오라 불리는 성벽도시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죠. 탄소연 대추정 결과 기원전 2300년경 설립되어 약 500년 동안 번성하다가 몰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고고학 발굴 결과 북방 유목민과 농경 정주민 흔적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기원이 다른 두 집단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시마오를 건설한 사람들은 흉노의 조상일까요? 아니면 화하족일까요? 발굴 초기에는 흉노로 보는 견해와 화하족으로 보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중국 역사학계는 곧바로 시마오 유적을 용산문화 단계로 설정하고 화하족이 설립한 역사로 편입시킵니다. 방국 수준의 통치 세력이 존재한 초기 국가 단계로 중국 문명의 기원이 다양한 문화 집단의 융합으로 설립되었다는 다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이죠. 시마오인들이 당요가 도읍했던 평양성 즉 산서 도사 문화를 멸망시키고 하남으로 내려가 얼리터우를 건설해 하나라를 설립한 화하족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마오를 지배했던 통치 세력은 고대 중국 문헌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망오제 등 별의별 신화와 전설을 역사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부리던 중국의 사가들은 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시마오 유적이 화하족이 건설한 도시였다면 하상주로 이어진 황하문명 세력의 역사 전승에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마오 유적 발굴로 드러난 고고학적 견해와 유전학 자료를 토대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0년 하상주 단대 공정을 통해 전설로 내려오던 하나라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한 공정팀은 화하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탐험 공정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오로도스 사막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황토 언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벽도시를 발견합니다. 현재 확인된 도시 면적은 하나라의 마지막 도읍지로 비정한 얼리터우나 유임금의 도읍지라는 도사유적보다 훨씬 규모가 큰 43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통치 세력의 거주지와 도심지로 구획된 내성구간 그리고 외성구간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습니다. 원래 만리장성이 무너지면서 남긴 흔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면서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초입까지 번성했던 도시로 확인된 것이죠.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도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통설이 신석기 문화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시마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위성도시로 추정되는 란자위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도시 기능과 성벽의 방어 기능이 시마오와 유사합니다. 이는 시마오가 고립된 요새도시가 아니라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국가 단위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다는 방증입니다. 2만 명 이상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마오 유적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미국 고고학 연구소는 중국 문명이 시마오보다 500년 늦은 중원평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도시의 설립 시기와 위치는 놀라운 일이라며 추켜 세웁니다. 당시 가장 진보된 건축기술과 제조기술을 보여주었으며 정교한 제사의식과 예술활동을 가진 잃어버린 문화로 규정한 것이죠.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석조 건축물과 조각물은 중국 어느 곳과도 유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원 문화인 쿠르간을 상기시킨다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초원길의 동쪽 끝자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동칼의 존재와 이를 주조하기 위한 돌로 만든 주형틀의 존재는 서아시아에서 기원한 청동재련술이 초원길을 통해 중국으로 퍼졌다는 설명입니다.
시마오에서 발견된 외날 청동칼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시작되어 얼리터우까지 이어졌다고 본 것이죠. 미국 고고학 연구소는 시마오 도시유적의 기원을 북부대초원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중국 역사학계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굴로 드러난 시마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마오는 삼면이 절벽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쪽 면을 내성과 외성으로 둘러싼 이중구조로 건설된 요새도시입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 구조물은 방어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벽을 따라 거대한 성문과 막루 그리고 옹성 역할을 하는 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외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전쟁이 잦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성벽과 건물을 쌓아 올린 재료가 흙이 아닌 돌이라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시마오 통치 세력이 황하 문명을 일군 농경 정주민보다는 북방 초원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동식이 하남 용산 문화나 산동 용산 문화 그리고 산서 도사 문화 중심지에서는 전부 흙으로 옹벽을 쌓았기 때문이죠. 하나라 마지막 도읍지로 비정된 얼리터우나 상나라 대읍상시대 방어시설도 흙으로 쌓아 올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시설은 피라밋 형태의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성벽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교차하고 있는데 평균 높이 5m이며 가장 잘 보존된 계단식 성벽은 최대 70m에 이릅니다. 성벽에는 목재 들보를 삽입하여 석조 구조물을 보강하는 장복구멍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황하 문명 세력과는 전혀 다른 건축법입니다. 기하학적 문양이 조각된 거대한 돌기둥 상단의 둥근 홈도 장복구멍을 적용한 보강 방식인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석조 건축 방식이 한나라 때부터 적용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내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통치 세력이 거주하던 궁전이 있으며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제단과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하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동쪽 성문 아래에서 발견된 6개의 구덩이에서는 인간 희생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법의학자 소견에 따르면 어딘가에서 끌려와 산채로 목이 잘린 해골로 전부 절분 여성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발굴된 두개골 중 일부는 머리 뒤쪽이 정교하게 도련해진 채 발견돼 술잔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나라 때 기록에 따르면 흉노왕 선호가 월지왕의 머리를 술잔으로 만들어 큰 잔치에 내놓으니 월지 사람이 슬퍼했다라는 문헌 기록으로 볼 때 흉노의 풍습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산서성 도사유적이나 하남성 얼리터우 유적에서는 대규모 희생의식이 행해졌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상나라에서 행해진 인신공양을 통한 희생의식이 확인되었는데 천년 전 시마오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의 견갑골을 이용한 전복술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복사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벽 아랫부분에서 발견된 돌조각과 기둥에 새겨진 기괴한 인물상과 도상무늬는 얼리터우나 은어에서 발굴된 유물과 비슷하다는 점도 이들이 황하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문양의 형태나 표현 기법 그리고 수준 높은 그림 기술의 예술성이 하상주 시대로 전승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하던 공장에서는 직물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고 또 일부는 옷과 뼈를 가공하거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견된 직물은 대부분 모시로 만든 것이며 비단의 존재도 확인됩니다. 뼈작업장에서 발견된 수만 개의 양과소뼈는 초원으로부터 온 것이며 뼈바늘만 2만 개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뼈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기술자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뼈로 만든 피리 등 악기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하모니카는 그동안 흉노 귀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보다 약 2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수만 개의 옥기는 시마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옥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곤륜산과 기련산에서 채취된 옥이 가장 많았으며 바이칼옥과 요동수암옥도 확인됩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붓과 비단의 존재는 놀라운 발견인데요. 당시 동아시아에는 북방과 남방을 아우르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시마오가 핵심 센터 중 하나였던 것이죠. 시마오인들이 감숙 제가문화 요서 지역의 홍산문화 황하유역의 용산문화 장강하류의 양주문화와 교류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옥으로 제작된 칼날 모양의 야장이 수십 개 발견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야장은 북방 초원으로부터 기원했다는 학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마오에서 발견된 옥야장과 똑같이 생긴 유물이 산서도사 유적과 얼리터우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마오에서 만든 재래용 옥야장이 얼리터우에 계승되었으며 상나라 대읍상시대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시마오인들이 하상주로 연속되는 황하 문명을 일군 세력 중 하나이며 화하족의 본류가 시마오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는데요. 중국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는 세 발 달린 토기에서도 증명되는데요. 시마오인들이 사용하던 세 발 달린 토기는 산서 도사 유적과 하남 얼리터우 유적에서 확인되며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는 청동기로 제작되어 문화의 연속성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기 제작 방법으로 볼 때 앙소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재래용 토기는 북방 초원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토기가 최소 13개가 발견되었는데요. 독수리 모양의 재래용 토기는 동시기 중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고고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두 집단이 시마오를 설립한 인적 구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마오 도시유적을 건설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2021년 길림대학교 생명과학 연구팀은 중국 북부 지역에 살았던 선사시대 인골 172개의 유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마오인들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계 유전자 G2A1 유전자는 북쪽 몽골 대평원 쪽에서 내려온 유전자이며 D5A2 유전자는 동남쪽에서 이동해온 유전자로 중국에서는 매우 흔한 유형입니다. 인구의 이동 모델을 추정하는데 더 효율적인 두 개 유전자의 흐름은 두 가지인데요. 북방 몽골계 유전자인 C-M217 그룹의 남쪽까지라 할 수 있는 C2B-F1067에서 6500년 전 분화된 F379로 현대한족은 C-M217 그룹이 전체 인구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F3799 유전자는 요서 지역의 하가전 문화 단계에서도 발견되며 내몽골 오로도스 등 중국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북방 초원에 기원을 둔 것이죠. 오래전부터 오로도스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지역 기반의 원주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한족의 3대 지파 중 하나인 5-M117 그룹에서 분화된 F2137 유전자인데요. 현대 중국인 14억 명 중 100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서성과 감숙성 일대가 고주파 분포 지역입니다. 특히 감숙성 제가문화 단계는 5-M117 그룹 인구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며 중국 북서쪽 인구의 지역적 기반이라는 설명인데요. 루빅스 큐브 통계 자료에 따르면 F2137 유전자는 5700년 전 분화되었으며 감숙성 목구 유적지와 요서 하가점 유적 등 중국 북부 지역의 띠를 형성하듯 분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하가점 유적지의 포로구덩이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마오인과 하가점인은 서로 적대 관계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F2137 유전자가 발견된 지역은 대부분 농업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농경 정주민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마오인들은 농경민과 유목민이라는 두 개의 다른 부족이 공존한 반농반목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고학적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시마오인들은 흉노의 조상일까요? 아니면 화하족일까요? 한나라 대사관 사마천은 화하족과 흉노를 황제의 후손이라고 기록했는데요. 현재 중국 고고학계는 시마오 유적에 대한 초점을 전설상의 황제족이 거주했다는 주장과 하나라 초기 수도였다는 두 가지 주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시마오 도시 유적은 중국의 토착 문명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방위체제는 몽골 대평원의 유목민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시마오인들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하왕조 건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 중국의 고대 문명은 역사서와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습관적으로 고고학적 발견을 중국 고대 사서에 기록된 역사나 전설과 꿰맞추는데 이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및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시마오 유적은 기원전 2300년경 건설되었으며 기원전 1800년경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기원전 2070년 하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이미 하왕조를 능가하는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정치 세력이 중국 북부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기 시마오가 군사적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이 하나라의 도읍지로 비정된 얼리터우보다 더 큰 규모였는데 이들 사이의 역사적 승계나 상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